오늘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는 각각 0.79%, 0.08% 소폭 밀렸는데요. 미국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1위 정유업체 엑슨모빌은 4분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을 창출했으나 주가는 1% 이상 밀렸습니다. 또 경제사인 쉐브론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주당 순이익이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쉐브론 정유사업 부문은 4년 만에 처음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엑슨모빌은 2.74달러, 2.5% 하락한 106.83달러를 기록했고 쉐브론은 7.13달러, 4.56% 폭락한 149.19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바이오 제약사 버텍스 파머슈티컬스는 미국의 연방식약청 FDA가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 전화백스를 급성 통증 치료 약물로 승인한 데 힘입어서 주가가 5% 이상 뛰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중독 및 사망 사례 급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비마약성 진통제가 FDA 승인을 받은 것은 무려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스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을 내려서 주가가 13% 이상 폭락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 최고 경영자 제이 헤드필드는 딥시크발 매도 폭풍이 지나쳤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그 분위기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이어질 아마존과 알파벳의 실적 발표, 그 뒤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등이 딥시크 우려를 씻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았다면서 대체로 실적 발표 기간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월도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계속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양대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목표의 진행 상황을 신중히 평가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그레일 대비 0.01%포인트 오른 4.547%를 기록 중이고 연준의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0.4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201%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63% 오른 108.48을 기록 중입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지수는 백악관이 관세 부과를 재확인하면서 모두 치솟았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관세의 전쟁이 진짜 시작되는데요. 관세의 상승 하락 종목의 예상을 보면 관세 리스크가 있는 주식들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 바스켓은 3.7%나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분야로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미국 자동차 산업으로 꼽혔는데요. 에버코어 ISI의 크리스 맥날리 애널리스트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는 물론 공급업체들의 주가에도 변동이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멕시코의 관세가 10%씩 부과될 때마다 GM과 포드의 주당 순이익 EPS가 각각 20에서 10%씩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의 톰 나라얀 애널리스트는 멕시코 관세는 미국 자동차 소비자에게 매우 파괴적이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블룸버그는 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업체에 이어서 차지포인트, 빔글로벌, 블링크 차징 등 전기차 충전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중국을 향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주식들도 관세에 취약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스, 셀레나스 코퍼레이션, 보그워너, 오티스 월드와이드,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 IPG 포토닉스, 자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상장된 중국 주요 기업 100곳의 주가를 따르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도 앞으로 특히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 지수는 3.5%나 하락해서 7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이라고 블룸버그는 정했습니다.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반도체 관련주들도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인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디어, 리걸 렉스노드, 커민스 주가가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반면 파카, 오시코시, 유나이티드 렌탈 등이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서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스, 썬노바 에너지 인터내셔널, 선런, 선파워 등 태양광 관련주들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중국이 태양광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P 머터리얼즈, 누보몽드 그래파이트 등 광물 관련주에 이어서 바네크가 운영하는 골드 마이너스 ETF, 글로벌 엑스 실버 마이너스 ETF, 이 두 종목도 주목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번엔 엔비디아 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7일 17%나 폭락한 뒤에 계속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오픈 AI의 챗GPT에 맞먹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AI 모델 개발비에 엔비디아의 값비싼 AI 칩이 생각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엔비디아 주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은 29일 날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 구매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를 기대했지만 흡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서 지난 3일 회사 블로그를 통해서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2025년도 회계연도에 AI 모델을 훈련하고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전 세계에 배포하기 위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약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은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증가세가 2026년도 회계연도에는 둔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딥시크의 저비용이 AI 모델 개발이 앞으로 AI에 대한 규모 투자가 불필요해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장기적으로 AI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 경영진은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설계한 머신러닝 시스템이 더 나은 개인 맞춤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원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저커버그는 앞서 지난 24일에 올해 600에서 6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AI팀의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엔비디아의 GPU로 구동되는 서버 일부가 현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자체 맞춤형 AI 칩이 장착된 서버로 대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브로드컴 주가는 30일 4.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인 질 루리아는 보고서에서 메타는 엔비디아와 AMD 같은 제3의 공급업체에서 하드웨어를 계속 구매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체 맞춤형 칩의 활용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루리아는 엔비디아의 중립 의견과 목표 주가 13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150억에서 250억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월드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엔비디아의 호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블랙엘 칩의 생산과 채택 속도가 주목되는 가운데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수요가 정점을 쳤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당분간 엔비디아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2월 26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